50이라는 인생의 중턱에 이르면 팽팽하게 당겨진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고개사의 기분이 들 때가 잦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그 줄에서 미끄러질 듯해 가슴이 철렁이고 정신을 붙들고 서 있어도 언제 다시 비틀거릴지 몰라 안심하기가 쉽지 않다. 머릿속 한편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맴돈다. 고민은 끊이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은 언제나 메워야 할 틈이 많은 듯 보인다.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구나 그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여겨질 때면 우리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한다. 행복이나 기쁨 같은 단어들을 말로는 쉽게 내뱉어도 막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날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돌아보면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 걸까 싶을 정도로 목적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문득 어느 날 몸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더 이상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병원에 들르는 횟수가 잦아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비로소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와 막막함이 든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지, 바삐 살아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묻게 된다. 그리고 눈치채게 된다. 이렇게 수많은 걸음을 내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생이라는 여정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고통, 갈등, 불안 등 불편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좀 더 분명히 알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하나씩 넘기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확장해 나가는 일이 곧 나를 찾기 위한 길일 테니 말이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가 분명해지는 날이 오면 그 전까지의 복잡함과 고민이 조금씩 단순해지는 기쁨을 알게 된다. 고민만 끌어안고 있던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 한구석을 눌렀던 불안도 서서히 평안으로 변한다. 이게 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바깥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도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화려한 장식이 가득한 풍경을 바라보아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내 것이 아닌 이상 매 순간 불안해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이나 지위, 혹은 번듯해 보이는 취미나 생활 패턴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지금 머무는 자리를 멈추고 나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뜻밖의 간단하고 분명한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때 비로소 비어있던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또렷하게 들어서면서 삶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덜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인생이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스스로를 만나는 그날부터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서서히 바뀐다. 이 극적인 변화를 조금이라도 일찍 맛보려면 잠깐의 멈춤이 필요한 것 같다. 모든 바쁨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인생 실패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진심으로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역설적으로 실패의 길이란 그만큼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패의 공식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며 게으름의 달콤함을 만끽하는 방식이 눈에 띈다. 미룬 일이 누적되어 나중에 커다란 짐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잠깐은 편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간다. 사람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주로 말하지 않음 혹은 애매하게 말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의사소통을 분명하지 않게 하여 스스로 벽을 쌓으면 실패로 가는 길은 더욱 순조롭게 열린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표현과 경청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찾고 인정하기보다는 단점만 부각해 비난한다면 스스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며 내적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일을 대충 하는 태도 역시 실수를 반복하고 능률을 떨어뜨린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도 결국 여러 번 손을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니 이런 모습이야말로 실패자의 표본이다. 목표가 없이 이곳저곳을 기약 없이 떠도는 삶은 언뜻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방황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기회와 성장을 모두 놓쳐버리게 된다.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소극적인 태도까지 더해져서 모든 선택을 남에게 떠맡긴다면 피해자처럼 느껴지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라는 자기 암시가 강화되는 동시에 얻을 기회 또한 빼앗긴다. 이와 함께 자기 자신을 꾸준히 과소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나는 안 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실패를 피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능성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안전해 보이는 자기 연민과 자책이 마음 한편을 편안하게 만들지 몰라도 아무런 성장도 없다는 점에서 결국 뒤처지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늘 걱정만 거듭하며 행동하지 않는 방식도 실패로 가는 좋은 방법이다. 겁을 먹고 머릿속에서만 시나리오를 돌리다 보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나아가 하는 일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벌처럼 느끼게 만든다. 조금만 더 열심히 몰입하면 보람을 찾을 수도 있는 일인데 처음부터 억지로 하는 거라 재미가 없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성취감은커녕 의욕도 잃는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대충 살아간다면 큰 노력 없이 편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겠지만 삶의 어느 시점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고스란히 남는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사랑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찾아온들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길은 정말 쉽고 간단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실패보다는 성공과 성장을 원한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이 모든 항목을 뒤집어 생각해보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내고 뜻을 분명히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자주 이야기하고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어떨까?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히 여기고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적절한 대비를 하는 태도로 바꿀 수도 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라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인생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 할 때 비로소 나다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 결국 실패는 그리 복잡하지 않고 반대로 어느 정도의 성공이나 만족도 특별한 재능 없이도 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저 게으름의 달콤함과 적당한 안일함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 달려갈 용기만 낸다면 충분하다. 대충 살겠다는 결심이 들거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쉽고 안락해 보이는 길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라온다. 거울 앞에서 부쩍 늘어난 흰머리를 매만지다 문득 처연해진다. 꿈 많던 젊은 날이 아득하기만 하다. 50대는 모든 것을 깨달은 큰 어른이 될 줄 알았건만 이제 보니 여전히 미완성의 자아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허우적댄다. 50대 이후에는 사리를 분별하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며 존중받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50에 있는 맹자이다. 맹자는 마음의 선함을 잃지 않는 길을 강조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문하며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을 분간한다. 맹자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제자인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뛰어나십니까? 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남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힘써왔다. 공손추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다시 묻자 맹자는 조용히 설명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크고 강하며 바른 기운이다. 맹자는 군자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부동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심과 호연지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 근거는 성선설에서 비롯된다. 맹자의 성선설은 4가지 본성에서 출발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 옳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이 그것이다. 맹자는 이 4가지 마음이 바로 인, 예, 지를 이루는 토대라고 보았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50대 이후에는 사리를 분별하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며 존중받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맹자는 그 길을 안내해 준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깊은 품격을 지니면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2000년 전 맹자가 남긴 삶의 태도와 지혜를 통해 우리도 마음의 길을 찾고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마음가짐에서 모든 일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모두가 말하길 천하와 나라와 집안이 있으니 천하의 근본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 내가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며 나라가 바르면 곧 전 세계가 바르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부터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큰 문제까지 그 원인은 결국 개인에게서 출발한다. 나이 50이 되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이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의 삶은 어떤가? 우리 집안은 평온한가? 아니면 부모, 형제, 친척,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가?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 사람에게 감동받을 때도 있지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험이 쌓이고 감도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얼굴에 드러난다. 지금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새겨져 있는가? 나는 어떤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표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머리카락에는 점차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날카로운 분노와 불만이 묻어난다. 거울을 바라보거나 셀카를 찍어 나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자. 나의 표정과 인상은 어떤가? 나이 50이 되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이들도 있다. 가족이 그렇고 후배와 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공자가 인의 정신을 주창한 이유는 인생사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에게 좋은 거울이 된다. 맹자는 공자의 인의 정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이를 측은지심이라 불렀다. 우리는 가엾고 불쌍하다는 뜻의 측은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갑자기 버리고 떠나자 강아지는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쫓아갔다.
하지만 주인은 매몰차게 강아지를 내버리고 떠났다. 이 광경을 본 한 사람이 버려진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다. 측은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것이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강아지를 버린 주인도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선설이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춘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교육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악설을 펼쳤다. 그렇다면 맹자는 왜 성선설을 주장했을까? 그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당시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다.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를 지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수백 개의 나라가 흩어지고 결국 전국 칠웅이라는 몇 개의 강대국만 남게 되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백성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위정자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학자와 학파가 각자의 이론을 내세우며 유세를 했다. 위정자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했지만 당장 중요한 목표는 부국강병이었다. 식량을 확보하고 군대를 강화하며 주변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졌다. 맹자는 보다 큰 그림을 보았다. 그가 제시한 해답은 선한 마음, 즉 인의 정신과 바른 마음인 의의 정신이었다. 위정자가 인과 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더 많은 백성이 그를 따르고 나라는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는 군주의 선한 마음을 신뢰했고 그 선함을 끌어내려 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지도자들이 변하기를 바랐다. 나의 마음가짐이 삶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오직 나의 이익과 안녕만을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 지위를 쫓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가족 구성원도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부의 세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인과 의의 정신이 없는 것이다. 엄격한 법과 규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먼저 나의 마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나 자신을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가족과 친구를 포용하고 존중할 때 느끼는 행복한 마음이 있는가? 나이 50이 되면 이제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이다. 천하의 근본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의연하게 살고 싶다면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의 인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고 저들이 벼슬을 가지고 나를 상대한다면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다. 어찌 내가 부족하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교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가족을 비교하며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견주기도 한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비교한다. 물론 많은 경우 과장된 모습이고 광고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는 쉽게 그것에 현혹된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한 채 비교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진다는 점이다. 수많은 책에서 행복해지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제는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관심을 끌도록 유도하고 한순간이라도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단절하려 해도 주변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 정보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성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교가 자신을 넘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학업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대학에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경쟁 속에 살아간다. 사회가 정해놓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환경이 곧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진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안정적인 직업과 일정한 수입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맹자는 군자는 싸우지 않지만 막상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하늘의 도움이나 땅의 이로움보다 사람들 사이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에게 배신당하더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군자는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평소 덕을 쌓고 주변에 베풀며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무조건 타인을 잘 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믿는 도리를 따르면서도 주변의 덕을 베풀라는 의미이다. 오히려 상대를 이기려고 나를 세울수록 적이 늘어나고 정작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결국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도 달라진다. 맹자는 평생 유세하며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 비록 그의 사상이 당시 통치 이념으로 적극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이어갔다. 맹자는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 은유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본질을 흐리지 않았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다른 유세가들이 왕과 제후에게 아첨할 때 그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양해왕이 연못가를 거닐며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 큰 사슴과 작은 사슴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자도 이런 것들을 즐기는가? 맹자는 즉각 답했다. 현자가 된 후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영대를 짓기 위해 땅을 재고 측량하니 백성들이 몰려와 힘껏 일하여 며칠 만에 완성하였네. 왕은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마치 자식처럼 모였네. 이것은 주나라 문왕의 사례를 들며 왕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영대를 지었다는 뜻이다. 왕이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즐기는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맹자는 훈훈한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의 폭군거랑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은 서경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 백성들은 거랑을 태양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 태양이 언제쯤 사라질까? 그와 함께 망하고 싶다 라고 탄식했다. 맹자는 왕에게 경고했다. 백성이 함께 망하기를 바랄 정도라면 아름다운 누대와 연못, 새와 짐승이 있어도 혼자만의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맹자를 찾았다. 그들이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맹자의 말솜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은 군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 역시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싶었기에 그의 말을 새겨들었다. 맹자는 증자의 말을 빌려 덧붙였다. 나는 나의 인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고 저들이 벼슬을 가지고 나를 상대한다면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다. 어찌 내가 부족하겠는가? 누군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압박하더라도 인과 의를 기준으로 상대하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협을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타협의 순간은 더 많아진다. 비교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끝없는 경쟁 속에 놓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인과 의의 가치를 믿고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들 수 있다. 겉으로는 기세등등하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보다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일만 오는 법 없고 나쁜 일만 오는 법 없다. 나라가 태평할 때 크게 즐기고 게으르며 잘난 척한다. 이것은 스스로 재앙을 구하는 것이니 재앙과 복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큰 회사든 작은 가게든 잘 될 때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어려울 때는 돈만 축내게 된다. 이러한 낙하가 너무 가파르지 않게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 경영자이다. 비용을 줄여야 하는 비상경영에 들어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조그마한 이익도 크게 보이고 감사하게 된다. 호황기에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다시 이익을 낼 때는 자칫 자만한 마음이 든다. 순풍의 배를 타는 즐거운 기분이 들고 좋은 시절이
오래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멀리서 구름과 번개가 보이고 강풍이 슬슬 불어온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지만 반대로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는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인생의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면 바람직하다. 반면 이러한 사이클을 거치면서 우하향한다면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느낄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소한 문제로 삐거덕거리는 것을.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다가 역풍을 맞아서 배가 흔들린다. 복을 받으면 화도 받는다. 중국 고대 역사서 서경에서는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라고 했다. 모든 환난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맹자는 재앙과 복도 모두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보통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하늘을 원망하곤 한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라고 말이다. 각고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행한 일이 닥치면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결국 이러한 환난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함을 느낀다.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신라 같은 빛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만들고 불러일으킨 재앙이다. 좋은 상황이 언제든지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경우이다. 맹자는 시경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미리 뽕나무 뿌리 껍질로 창문과 문을 손질한다면 백성들이 감히 나를 없이 여기겠는가. 이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솔선수범하여 준비한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이러한 말도 했다. 나라가 태평할 때 크게 즐기고 게으르며 잘난 척한다. 이것은 스스로 재앙을 구하는 것이니 재앙과 복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국민들이 안일한 생활을 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일은 적당하게 하고 즐기면 된다는 막연한 긍정론에 빠져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막상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해고 리스트에 오르면 그때 정신이 바짝 든다. 재테크는 어떤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 투자하는 등 욕심을 부리기보다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가 평소 경계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다.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주변에 자랑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젊었을 적 건강을 생각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정도 스트레스면 문제 없다고 자신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평소에 점검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오죽하면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이라고 할까. 막대한 병원비를 아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출발점은 나 자신이다. 고대의 성현들이 말했듯이 천하의 근본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으며 그 집안의 뿌리에는 바로 나가 자리한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자와 맹자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인과 의라는 가치로 풀어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근거로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고 교육과 환경을 통해 그 선함을 꽃 피울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순자가 말한 성악설처럼 인간이 본래 악하지만 배움을 통해 선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 모두가 결국 개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내가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며 나라도 바르면 전 세계가 바르게 된다는 논리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재정비하게 된다. 어느새 50살을 넘어서거나 그 문턱에 다다랐다면 지금의 내 표정과 목소리, 행동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성찰해 볼 시기다. 가족과 지인들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고 더는 무심코 내뱉는 말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긴다. 더 나은 지위와 소득, 더 화려한 학벌과 경력을 쫓다 보면 나의 행복도 주위 사람들의 평화도 금세 사라져버리기 십상이다. 맹자는 나는 나의 인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고 저들이 벼슬을 가지고 나를 상대한다면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다. 어찌 내가 부족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내가 지키는 가치와 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인생에서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나쁜 일만 지속되는 법도 없다. 날씨가 맑으면 반드시 흐린 날이 찾아오듯 인생도 주기적으로 복이 오고 화가 오기를 반복한다. 문제는 좋은 시절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거나 조금의 성공에 자만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데 있다. 맹자의 말처럼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한순간의 나태와 오만으로 불러들인 재앙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거센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본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움을 주어보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조금 더 자주 표현해도 좋다. 직장 동료가 고생할 때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큰 힘이 된다. 이처럼 작은 선함의 실천은 내 마음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변화시킨다. 50살에 들어서는 순간 남을 탓하고 비교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어떻게 발휘할지 고민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 인과 이의 정신을 삶에 녹여내는 것이 결국 나와 세상을 밝히는 길이다. 지금의 나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집안이 바르고 세상이 바르며 더 나아가 인류가 한층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야 한다. (50이라는) 인생의 중턱에 이르면 팽팽하게 당겨진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고개사의 기분이 들 때가 잦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그 줄에서 미끄러질 듯해 가슴이 철렁이고 정신을 붙들고 서 있어도 언제 다시 비틀거릴지 몰라 안심하기가 쉽지 않다. 머릿속 한편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맴돈다. 고민은 끊이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은 언제나 메워야 할 틈이 많은 듯 보인다.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구나 그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여겨질 때면 우리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한다. 행복이나 기쁨 같은 단어들을 말로는 쉽게 내뱉어도 막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날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돌아보면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 걸까 싶을 정도로 목적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문득 어느 날 몸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더 이상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병원에 들르는 횟수가 잦아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비로소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와 막막함이 든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지, 바삐 살아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묻게 된다. 그리고 눈치채게 된다. 이렇게 수많은 걸음을 내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생이라는 여정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고통, 갈등, 불안 등 불편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좀 더 분명히 알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하나씩 넘기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확장해 나가는 일이 곧 나를 찾기 위한 길일 테니 말이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가 분명해지는 날이 오면 그 전까지의 복잡함과 고민이 조금씩 단순해지는 기쁨을 알게 된다. 고민만 끌어안고 있던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 한구석을 눌렀던 불안도 서서히 평안으로 변한다. 이게 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바깥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도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화려한 장식이 가득한 풍경을 바라보아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내 것이 아닌 이상 매 순간 불안해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이나 지위, 혹은 번듯해 보이는 취미나 생활 패턴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지금 머무는 자리를 멈추고 나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뜻밖의 간단하고 분명한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때 비로소 비어있던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또렷하게 들어서면서 삶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덜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인생이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스스로를 만나는 그날부터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서서히 바뀐다. 이 극적인 변화를 조금이라도 일찍 맛보려면 잠깐의 멈춤이 필요한 것 같다. 모든 바쁨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인생 실패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진심으로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역설적으로 실패의 길이란 그만큼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패의 공식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며 게으름의 달콤함을 만끽하는 방식이 눈에 띈다. 미룬 일이 누적되어 나중에 커다란 짐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잠깐은 편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간다. 사람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주로 말하지 않음 혹은 애매하게 말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의사소통을 분명하지 않게 하여 스스로 벽을 쌓으면 실패로 가는 길은 더욱 순조롭게 열린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표현과 경청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마음속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찾고 인정하기보다는 단점만 부각해 비난한다면 스스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며 내적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일을 대충하는 태도 역시 실수를 반복하고 능률을 떨어뜨린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도 결국 여러 번 손을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니 이런 모습이야말로 실패자의 표본이다. 목표가 없이 이곳저곳을 기약 없이 떠도는 삶은 언뜻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방황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기회와 성장을 모두 놓쳐버리게 된다.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소극적인 태도까지 더해져서 모든 선택을 남에게 떠맡긴다면 피해자처럼 느껴지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라는 자기 암시가 강화되는 동시에 얻을 기회 또한 빼앗긴다. 이와 함께 자기 자신을 꾸준히 과소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나는 안 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실패를 피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능성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안전해 보이는 자기 연민과 자책이 마음 한편을 편안하게 만들지 몰라도 아무런 성장도 없다는 점에서 결국 뒤처지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늘 걱정만 거듭하며 행동하지 않는 방식도 실패로 가는 좋은 방법이다. 겁을 먹고 머릿속에서만 시나리오를 돌리다 보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나아가 하는 일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벌처럼 느끼게 만든다. 조금만 더 열심히 몰입하면 보람을 찾을 수도 있는 일인데 처음부터 억지로 하는 거라 재미가 없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성취감은커녕 의욕도 잃는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대충 살아간다면 큰 노력 없이 편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겠지만 삶의 어느 시점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고스란히 남는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사랑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찾아온들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길은 정말 쉽고 간단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실패보다는 성공과 성장을 원한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이 모든 항목을 뒤집어 생각해보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내고 뜻을 분명히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자주 이야기하고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어떨까?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히 여기고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적절한 대비를 하는 태도로 바꿀 수도 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라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인생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 할 때 비로소 나다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 결국 실패는 그리 복잡하지 않고 반대로 어느 정도의 성공이나 만족도 특별한 재능 없이도 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저 게으름의 달콤함과 적당한 안일함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 달려갈 용기만 낸다면 충분하다. 대충 살겠다는 결심이 들거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쉽고 안락해 보이는 길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라온다. 거울 앞에서 부쩍 늘어난 흰머리를 매만지다 문득 처연해진다. 꿈 많던 젊은 날이 아득하기만 하다. 50대는 모든 것을 깨달은 큰 어른이 될 줄 알았건만 이제 보니 여전히 미완성의 자아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허우적댄다. 50대 이후에는 사리를 분별하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며 존중받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50에 있는 맹자이다. 맹자는 마음의 선함을 잃지 않는 길을 강조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문하며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을 분간한다. 맹자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제자인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뛰어나십니까? 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남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힘써왔다. 공손추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다시 묻자 맹자는 조용히 설명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크고 강하며 바른 기운이다. 맹자는 군자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부동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심과 호연지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 근거는 성선설에서 비롯된다. 맹자의 성선설은 네 가지 본성에서 출발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 옳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이 그것이다.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바로 인, 예, 지를 이루는 토대라고 보았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50대 이후에는 사리를 분별하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으며 존중받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맹자는 그 길을 안내해 준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깊은 품격을 지니면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2000년 전 맹자가 남긴 삶의 태도와 지혜를 통해 우리도 마음의 길을 찾고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마음가짐에서 모든 일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모두가 말하길 천하와 나라와 집안이 있으니 천하의 근본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 내가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며 나라가 바르면 곧 전 세계가 바르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부터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큰 문제까지 그 원인은 결국 개인에게서 출발한다. 나이 50이 되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이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의 삶은 어떤가? 우리 집안은 평온한가? 아니면 부모, 형제, 친척,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가?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 사람에게 감동받을 때도 있지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험이 쌓이고 감도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얼굴에 드러난다. 지금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새겨져 있는가? 나는 어떤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표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머리카락에는 점차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날카로운 분노와 불만이 묻어난다. 거울을 바라보거나 셀카를 찍어 나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자. 나의 표정과 인상은 어떤가? 나이 50이 되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이들도 있다. 가족이 그렇고 후배와 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공자가 인의 정신을 주창한 이유는 인생사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에게 좋은 거울이 된다. 맹자는 공자의 인의 정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이를 측은지심이라 불렀다. 우리는 가엾고 불쌍하다는 뜻의 측은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갑자기 버리고 떠나자 강아지는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쫓아갔다. 하지만 주인은 매몰차게 강아지를 내버리고 떠났다. 이 광경을 본 한 사람이 버려진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다. 측은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것이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강아지를 버린 주인도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선설이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교육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악설을 펼쳤다. 그렇다면 맹자는 왜 성선설을 주장했을까? 그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당시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다.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를 지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수백 개의 나라가 흩어지고 결국 전국 칠웅이라는 몇 개의 강대국만 남게 되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백성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위정자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학자와 학파가 각자의 이론을 내세우며 유세를 했다. 위정자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했지만 당장 중요한 목표는 부국강병이었다. 식량을 확보하고 군대를 강화하며 주변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졌다. 맹자는 보다 큰 그림을 보았다. 그가 제시한 해답은 선한 마음, 즉 인의 정신과 바른 마음인 의의 정신이었다. 위정자가 인과 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더 많은 백성이 그를 따르고 나라는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는 군주의 선한 마음을 신뢰했고 그 선함을 끌어내려 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지도자들이 변하기를 바랐다. 나의 마음가짐이 삶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오직 나의 이익과 안녕만을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 지위를 쫓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가족 구성원도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부의 세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인과 의의 정신이 없는 것이다. 엄격한 법과 규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먼저 나의 마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나 자신을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가족과 친구를 포용하고 존중할 때 느끼는 행복한 마음이 있는가? 나이 50이 되면 이제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이다. 천하의 근본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의연하게 살고 싶다면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의 인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고 저들이 벼슬을 가지고 나를 상대한다면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다. 어찌 내가 부족하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교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가족을 비교하며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견주기도 한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비교한다. 물론 많은 경우 과장된 모습이고 광고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는 쉽게 그것에 현혹된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한 채 비교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진다는 점이다. 수많은 책에서 행복해지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제는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관심을 끌도록 유도하고 한순간이라도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단절하려 해도 주변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 정보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성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교가 자신을 넘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학업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대학에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경쟁 속에 살아간다. 사회가 정해놓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환경이 곧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진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안정적인 직업과 일정한 수입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맹자는 군자는 싸우지 않지만 막상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하늘의 도움이나 땅의 이로움보다 사람들 사이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에게 배신당하더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군자는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평소 덕을 쌓고 주변에 베풀며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무조건 타인을 잘 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믿는 도리를 따르면서도 주변의 덕을 베풀라는 의미이다. 오히려 상대를 이기려고 나를 세울수록 적이 늘어나고 정작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결국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도 달라진다. 맹자는 평생 유세하며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 비록 그의 사상이 당시 통치 이념으로 적극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이어갔다. 맹자는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 은유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본질을 흐리지 않았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다른 유세가들이 왕과 제후에게 아첨할 때 그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양해왕이 연못가를 거닐며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 큰 사슴과 작은 사슴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자도 이런 것들을 즐기는가? 맹자는 즉각 답했다. 현자가 된 후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영대를 짓기 위해 땅을 재고 측량하니 백성들이 몰려와 힘껏 일하여 며칠 만에 완성하였네. 왕은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마치 자식처럼 모였네. 이것은 주나라 문왕의 사례를 들며 왕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영대를 지었다는 뜻이다. 왕이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즐기는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맹자는 훈훈한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의 폭군거랑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은 서경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 백성들은 거랑을 태양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 태양이 언제쯤 사라질까? 그와 함께 망하고 싶다 라고 탄식했다. 맹자는 왕에게 경고했다. 백성이 함께 망하기를 바랄 정도라면 아름다운 누대와 연못, 새와 짐승이 있어도 혼자만의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맹자를 찾았다. 그들이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맹자의 말솜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은 군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 역시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싶었기에 그의 말을 새겨들었다. 맹자는 증자의 말을 빌려 덧붙였다. 나는 나의 인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고 저들이 벼슬을 가지고 나를 상대한다면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다. 어찌 내가 부족하겠는가? 누군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압박하더라도 인과 의를 기준으로 상대하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협을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타협의 순간은 더 많아진다. 비교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끝없는 경쟁 속에 놓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인과 의의 가치를 믿고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들 수 있다. 겉으로는 기세등등하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보다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일만 오는 법 없고 나쁜 일만 오는 법 없다. 나라가 태평할 때 크게 즐기고 게으르며 잘난 척한다. 이것은 스스로 재앙을 구하는 것이니 재앙과 복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큰 회사든 작은 가게든 잘 될 때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어려울 때는 돈만 축내게 된다. 이러한 낙하가 너무 가파르지 않게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 경영자이다. 비용을 줄여야 하는 비상 경영에 들어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조그마한 이익도 크게 보이고 감사하게 된다. 호황기에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다시 이익을 낼 때는 자칫 자만한 마음이 든다. 순풍의 배를 타는 즐거운 기분이 들고 좋은 시절이 오래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멀리서 구름과 번개가 보이고 강풍이 슬슬 불어온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지만 반대로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는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인생의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면 바람직하다. 반면 이러한 사이클을 거치면서 우하향한다면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느낄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소한 문제로 삐거덕거리는 것을.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다가 역풍을 맞아서 배가 흔들린다. 복을 받으면 화도 받는다. 중국 고대 역사서 서경에서는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라고 했다. 모든 환난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맹자는 재앙과 복도 모두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보통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하늘을 원망하곤 한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라고 말이다. 각고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행한 일이 닥치면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결국 이러한 환난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함을 느낀다.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신라 같은 빛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만들고 불러일으킨 재앙이다. 좋은 상황이 언제든지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경우이다. 맹자는 시경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미리 뽕나무 뿌리 껍질로 창문과 문을 손질한다면 백성들이 감히 나를 없이 여기겠는가. 이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솔선수범하여 준비한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이러한 말도 했다. 나라가 태평할 때 크게 즐기고 게으르며 잘난 척한다. 이것은 스스로 재앙을 구하는 것이니 재앙과 복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국민들이 안일한 생활을 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일은 적당하게 하고 즐기면 된다는 막연한 긍정론에 빠져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막상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해고 리스트에 오르면 그때 정신이 바짝 든다. 재테크는 어떤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 투자하는 등
욕심을 부리기보다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가 평소 경계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다.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주변에 자랑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젊었을 적 건강을 생각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정도 스트레스면 문제 없다고 자신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평소에 점검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오죽하면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이라고 할까. 막대한 병원비를 아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출발점은 나 자신이다. 고대의 성현들이 말했듯이 천하의 근본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으며 그 집안의 뿌리에는 바로 나가 자리한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자와 맹자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인과 의라는 가치로 풀어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근거로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고 교육과 환경을 통해 그 선함을 꽃 피울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순자가 말한 성악설처럼 인간이 본래 악하지만 배움을 통해 선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 모두가 결국 개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내가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며 나라도 바르면 전 세계가 바르게 된다는 논리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재정비하게 된다. 어느새 50살을 넘어서거나 그 문턱에 다다랐다면 지금의 내 표정과 목소리, 행동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성찰해 볼 시기다. 가족과 지인들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고 더는 무심코 내뱉는 말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긴다. 더 나은 지위와 소득, 더 화려한 학벌과 경력을 쫓다 보면 나의 행복도 주위 사람들의 평화도 금세 사라져버리기 십상이다. 맹자는 나는 나의 인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고 저들이 벼슬을 가지고 나를 상대한다면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다. 어찌 내가 부족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내가 지키는 가치와 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인생에서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나쁜 일만 지속되는 법도 없다. 날씨가 맑으면 반드시 흐린 날이 찾아오듯 인생도 주기적으로 복이 오고 화가 오기를 반복한다. 문제는 좋은 시절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거나 조금의 성공에 자만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데 있다. 맹자의 말처럼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한순간의 나태와 오만으로 불러들인 재앙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거센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본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움을 주어 보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조금 더 자주 표현해도 좋다. 직장 동료가 고생할 때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큰 힘이 된다. 이처럼 작은 선함의 실천은 내 마음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변화시킨다. 50살에 들어서는 순간 남을 탓하고 비교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어떻게 발휘할지 고민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 인과 이해의 정신을 삶에 녹여내는 것이 결국 나와 세상을 밝히는 길이다. 지금의 나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집안이 바르고 세상이 바르며 더 나아가 인류가 한층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야 한다.